안녕하세요. 차트 이야기의 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후! 네, 반갑습니다. 어, 초보자용을 만들려고 제가 나름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고민한 거에 비해. 좀 안타깝지만 어,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지금 일단 진행을 해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럼 초보자분들이 뭐부터 공부하시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부터 공부하시는 게 옳은 방법일까 라고 고민을 해보니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라 할 거냐면 캔들 생성 원리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캔들 생성,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제가 물론 이제 여기다가 지금 원리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뭐 사실 원리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원리라고 보기엔 조금 뭐 되게 거창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의 종류는 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인 차트, 그죠? 라인 차트,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바 차트,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이거죠. 캔들 차트. 이 캔들 차트는 봉 차트라고도 합니다. 그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어, 그래서 라인은 말 그대로 좀 연상이 되시죠? 라인 어떤 선을 갖고서 이제 긋는 거고요. 바 차트는 말 그대로 이제 막대기 같이 생긴 걸 이용을 하죠. 그 다음에 캔들 차트, 봉 차트라고도 합니다. 봉 차트의 종류에는 또 이렇게 있어요. 틱봉이라고 하죠. 뭐 120 틱봉. 저도 예전에 아주 그 매매를 처음 했던 초창기 시절에는 틱봉을 봤던 것 같아요. 봤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분봉 차트. 분봉이라고 하죠. 분봉이라면 1분봉, 2분봉, 3분봉, 5분봉, 뭐 10분봉 뭐 하기 나름입니다. 뭐 정해진 건 없어요. 보통 5분봉, 10분봉 이런 거를 좀 보시죠. 어떤 분들이 틱 차트나 분 차트, 분봉 차트, 틱봉 차트를 보시냐면 대부분은 보통은 단타 치시는 분들, 그죠? 단타 치시는 분들이 틱봉이나 분봉을 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30분봉 뭐 이런 것도 봤어요, 예전에. 그 다음에 시라고 쓰는 건 시봉. 야, 이 시봉새. 죄송합니다. 그때 시가 아니라 시간이겠죠. 뭐 예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시간 1시간 봉, 뭐 2시간 봉, 4시간 봉, 뭐 이 정도로 좀 보지 않나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일봉. 일봉은 하루죠. 그날 하루가 움직인 거예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루 동안 움직이는 걸 봉으로 나타낸 거죠. 그게 일봉 차트. 어, 우리가 일주일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월요일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그쵸? 월요일부터 해서 일요일까지가 일주일인데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날은 어떻게 될까요? 예, 5일. 5일 정도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죠. 5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 4주죠. 한 달 기준 4주 동안 사실 몇 번 매매를 할 수 있느냐? 매매 횟수는 날로 따지면 20일 정도밖에 매매를 못해요. 그쵸? 20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봉. 주봉은 그 한 주죠. 한 주. 한 주. 그래서 뭐 제가 일봉 차트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뭐 1차트, 주차트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죠. 그 다음에 연봉 차트. 연 차트는, 그 한 해가, 봉을 만든 거죠. 봉을 만든 겁니다. 어, 캔들 생성 원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이거 어차피 초보자분이 보시는 거니까 뭐 이거 난 안다 그러면 건너뛰셔도 될 것 같아요. 건너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다음은 우리가 라인 차트가 어떤 녀석이냐 한번 구경만 해보자고요. 어차피 우리가 보는 라인 차트는 아니죠. 뭐 바 차트도 아닌데 라인 차트는 어떤 녀석이냐.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 차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목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목에 나와 있는 차트인데, 이게 이제 고가나 시가를 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뭐 심전도 검사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어떤 파형처럼 보이긴 하는데, 일단 캔들 차트에서는 이게 지금 주 차트로 돼 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라인 차트는 이렇게 이런 차트도 있구나. 사실은 제가 아까 위에서 뭐 라인 차트, 바 차트, 캔들 차트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차트의 종류는 더 많아요. 여러 개 더 많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라인 차트, 바 차트, 캔들 차트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라인 차트나 바 차트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중요하진 않죠.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차트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도 있구나. 대표적인 차트가 이렇게 세 가지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차트 볼까요? 자, 그 다음 차트는 바 차트입니다. 이런 거 보기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초보자 분이셨으면. 자, 얘는 보면 뭐 이렇게 뭐 파란색, 빨간색, 오르락 내리락 막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뭐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요 부분, 이게 뭐냐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시가예요. 시가. 이제 막 시작하는 가격이죠. 어떤 가격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막 시작하는 가격대.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조그만한 거, 경찰 곤봉처럼 생기긴 했는데, 하여튼 위쪽에 있는 요기 조금 우측으로 뚝 튀어나온 거, 이게 바로 종가입니다. 가격이 끝난 거죠.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시작해서 얼마 정도의 가격이 끝난 거. 그 다음에 여기 맨 아래쪽, 여기 가격까지 나타낸 게 이게 뭐냐면 저가입니다. 저가. 제일 가격이 아래에 있는 거죠. 아래에 있는 거. 그러면 여기 이제 예상되시죠? 여기는 고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막대기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차트 이렇게 부릅니다. 바차트. 그래서 막 양봉을 해서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시가나 저가가 가격이 같아요. 그리고 고가가 있고 종가로 이렇게 끝났어요. 이런 모양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차트를 꼭 뭐 배울 필요는 없는데,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도 있고, 그쵸? 만약에 시가 저가도 같고, 그 다음에 종가 고가도 같아. 그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같으니까 고가가 없고 저가가 없죠. 같은 가격대 끝났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타낸 걸 우리는 이 차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차트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바차트구나. 모르셔도 돼요. 뭐 이거 바차트에 대해서 뭐 고가, 저가, 뭐 종가, 시가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캔들 차트, 봉 차트죠. 세 차트 전부 다 어떤 종목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봉 차트에 관련된 거.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얘는 이제 모양이 조금 우리가 많이 눈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그려보면 양봉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음봉도 이렇게 생길 수 있죠. 생긴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약에 양봉이다라고 하면 시작한 금액이 여기에요. 여기가 시가 이렇게 됩니다. 시가. 가격이 시작되는 거죠. 시가. 그리고 뭐 오르락 내리락 가다가 이만큼 내려왔어. 그러면 여기가 저가 이렇게 됩니다. 저가.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끝 맞췄을 때 이 라인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가 뭐가 되냐면 종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가. 또 발음 조심해야 되죠. 종가. 그 다음에 아시겠죠? 이제 여기는 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격대에서 가장 높은 가격 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양봉을 표시할 때 빨간색으로 보통 표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음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기를 합니다. 꼭 빨간색이고 파란색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빨간색이 보통 양봉, 이제 파란색이 음봉. 파란색을 양봉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관습 같은 거죠. 관습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늘상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우리가 양봉이다, 파란색으로 칠해있으면 음봉이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인가 어딘가 거기 가면은 색깔이 달라요, 양봉 음봉이. 그렇기 때문에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대로 이제 이 색깔도 조절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건 양봉일 때 얘기고, 자, 음봉은 어떻게 되느냐? 음봉은 말 그대로 이제 요 위쪽이 바뀌어요. 위쪽이 바뀌어서 여기가 시가가 됩니다. 시가. 이거 조금 이해 안 되셔도 다음 그림에서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고가는 변함없죠. 제일 위에 있으면 그냥 고가가 되는 거예요. 고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끝마치게 되면 여기가 종가가 됩니다. 종가.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거, 여기는 저가가 되는 거죠. 이것도 발음 잘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지명님들 계속 얘기하네, 그죠? 아무튼 보통은 우리가 음봉을 파란색으로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파란색.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양봉이니까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요. 뭐 이게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일반적인 우리가 캔들의 색깔을 보고서도 양봉인지 음봉인지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 양봉일 때는 말 그대로 올린 거잖아요. 올렸기 때문에 여기가 아래쪽 부분이 시가가 되는 거예요. 음봉이라는 건 가격대가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이 시가가 되는 거예요. 일단 차트, 캔들 차트, 그죠? 봉 차트는 일반적으로 양봉은 빨간색으로, 음봉을 파란색으로 하는데, 시작하는 시가하고 종가가 다르구나. 고가나 저가는 같죠? 네, 위에서 무조건 고가예요. 그 다음에 아래 있으면 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봉일 때는 위에서 시작하고 양봉일 때는 아래에서 시작한다. 시가가, 그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순위가 과연 어떻게 캔들이 생성되는지를 얘기할 거냐. 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거 뭐 그냥 제가 그냥 제목을 진 거예요. 뭐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자, 가격 변동에 따른 막대 그래프 첫 번째 예시입니다. 1번. 빠밤. 자, 오랜만에 들렸죠, 빠밤. 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가격 변동이 있는데 일단 막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편의상 시작을 하는 가격은 무조건 0원으로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0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0원으로 시작할 거예요. 0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9시에는 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가 표시가 안 되겠죠? 없죠? 그 다음에 10시에는 100원. 그렇죠? 그 다음에 11시에는 200원. 잘 표시가 됐네요. 그러다가 12시에는 0원. 다시 0원이니까 표시가 없죠. 그 다음에 24시로 표시를 한 겁니다. 13시에는 마이너스 100원이 됐어요. 그리고 14시에는 마이너스 200원. 그 다음에 15시에는 마이너스 100원. 그 다음에 16시에는 200원. 갑자기 확 올라갔죠? 상관없죠? 17시에는 뭐 300원. 그랬다가 18시에는 200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위에 있던 그림, 아까 우리 이전에 있던 그림은 어땠었냐면 시가와 종가가 기준이 됐었어요. 거기에서 시가보다 높으면 양봉이 되는 거고 시가보다 낮으면 음봉이 되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시가가 일단 0이에요. 0원에서 시작을 한 거죠. 0원. 그래서 이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다 합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0원이니까 0원은 그냥 쭉 갈 거고, 지금 이제 선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들 합치면 이만큼 합쳐져서 여기 지금 포함되네, 그죠? 그럼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요 위에 걸 다 합쳐버리면 결국엔 어떠냐면, 이거 하나만 남을 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만. 이렇게 될 거고, 밑에 걸 다 합치면 이거 하나만 남을 거예요, 그죠? 캔들을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이거 많이 합친다고 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가하고 종가가 중요해요. 어느 가격에서 시작해서 어느 가격에 끝났는지 그 가격대 그 하루 종일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오늘 하루에 뭐 근무를 하는 데서 가격이 변동 상황이라고 본다고 치면 이 하루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다고 치면 시가는 뭐냐면 여기서 시작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끝마치는 거는 18시니까 끝나는 거는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예, 시작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거를 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시작을 해서 어, 끝마치는 것까지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 고가나 저가는 어떻게? 꼬리로만 표시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거를 다 퉁쳐서 합친 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캔들은. 캔들이 행동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거 다 퉁쳐서 그거를 합쳐버리면 되고요. 아래 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다 퉁쳐서 합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시작과 종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가나 종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가 밑으로 나와 있는 거는 선으로 표시하고 그죠? 선으로 표시하고 종가 위쪽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죠. 그러니까 시가 밑으로 나와 있는 애들은 선으로 표시하고 종가 위쪽으로 나와 있는 애들도 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죠. 여기까지 와야 되고 얘는 여기니까 여기까지 오면 돼요. 제가 좀 이쁘긴 안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캔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캔들이 이렇게 생긴 모양의 캔들은 무조건 이 순서대로 갑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을 여기 9시부터 시작을 해서 10시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얘가 나오면은 얘가 합쳐져 이렇게 위에 것만 다 합치면 이 모양이 어차피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얘도 어차피 합치면 요건데 이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거 꼬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요거 좀 이해 안 돼서 괜찮고요.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몇 개 있으니까 보시다 보면 그렇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 자, 가격 변동에 따른 막대 그래프 두 번째입니다. 9시 0. 이거는 일부러 제가 0이라고 기준을 잡은 거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시에는 100원, 뭐 11시에 0원 해서 쭉쭉쭉 해서 마이너스해서 쭉 표시가 됐죠. 9시, 10시, 11시, 12시에서 18시까지. 자, 그러면 시작은 0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시작은 0입니다. 자, 시작은 0인데, 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0인데, 여기는 합치려고 봤더니, 얘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시작을, 이 선이죠. 이 선을 기준, 가격이 0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올린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시가를 기준으로 올렸다, 올린 거는 꼬리로만, 이게 왜 더 이상 거기 합칠 게 없으니까 꼬리로만 나오면 돼요. 그럼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죠. 그러면 꼬리가 이만큼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 합치면요. 다 합치면 어떠냐면 통치면 이거에 포함되고 통치면 이거에 포함되고 이거는 뭐 이 가격대 똑같으니까 뭐 다 통치면 어떠냐면 여기까지만 딱 형성된단 말이죠. 그쵸? 이해 되셨나요? 다 퉁쳤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사실은 아래쪽은. 하지만 종가가 좀 중요하다고 했죠. 종가가 어떻습니까? 18시에 여기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 이 봉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몸통이 있고 아래 꼬리가 없죠. 이게 끝이 종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가가 18시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음봉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음봉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시작했으니까 시가 여기가 종가가 되겠죠. 종가인데 또 어떠냐면 저가이기도 해요. 가격이 제일 낮으니까. 종가하고 저가가 같은 가격대가 된 거죠. 그럼 여기 꼬리 만들어진 부분은 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시작했으니까 시가. 요거 보시면 조금 이해되시나요? 자, 괜찮습니다. 다른 것도 또 있어요. 제가 한 4개 정도의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자, 이번에도 가격을 0으로 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라고 0을 한 겁니다. 가격이 0원일 가능성 상당히 드물죠. 아무튼 자, 9시 0원 뭐 마이너스 300원, 마이너스 500원, 마이너스 400원 뭐 0원 이렇게 해서 또 0원 이렇게 됐어요.
자, 0원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표시는 정상적으로 잘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준선이 여기가 되겠죠? 자, 근데 자, 보겠습니다. 자, 얘는 시가가 0원이었어요. 그죠? 시가가 0원이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원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다 퉁쳐보니까 밑에 거 다 퉁쳐봐야 제일 긴 건 얘밖에 없죠.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런 몸통이 생길 것 같아요. 위쪽은요. 제일 큰 놈이 어차피 다 포함되는 거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가 아래쪽에 있는 건 꼬리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종가 위쪽에 있는 건 꼬리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차트가 결국은 어떠냐면 이 기준선을 했을 때 이만큼까지 있는 꼬리하고 비뚤게 그렇긴 했는데 이만큼까지 있는 꼬리하고 근데 시가와 종가가 가격이 같죠. 가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도지를 만들게 돼요. 이건 이제 도지 캔들이라고 하죠. 도지 캔들. 위아래 꼬리가 같은 경우, 시가 종가가 가격이 같아요. 시가 종가가 가격이 같다고 보니까 선 하나로만 긋는 거고, 그때 당시에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고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저가가 되겠죠. 대신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시가하고 종가하고 가격이 같은 경우에 그쵸?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 이런 걸 도지 캔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죠. 제가 이제 캔들 패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사실 도지 캔들이나 이제 도지 캔들 같은 거를 말씀을 아직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도지 캔들이 뭐 무조건 중요하다, 좋다 이렇기보다는 이런 도지 캔들이 어떠냐면 매수세나 매도 세력의 어떤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지 캔들이 뭐 아무 데서나 나왔다고 해서 뭐 반전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이 도지 캔들도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중요하구나. 어떨 때는 이게 반전이라서 무조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급등하거나 급락을 또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이거 아주 그냥 꿀팁이죠. 이거 잘만 해놓으면 도지킨들 딱 보고 매수나 매도 딱 쳐가지고 물론 이제 주식에서는 매도 치기 좀 힘들겠지만 뭐 FX 마진 거래라든지 아니면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치면 아주 그냥 고맙게 땡큐하고 먹어줘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셨을 거라고 조금 제 생각엔 느껴지긴 하는데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가격 변동에 따른 막대 그래프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기준이 어떤가요? 0으로 시작했는데 뭐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결국에는 400원으로 끝났어요. 그죠? 그럼 기준이 0원이니까 이렇게 기준선이 되겠죠. 얘가 기준선이 딱 있고 이거 다 합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가 끝이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여기가 최고 가격인데 이 최고 가격에서 중요한 게 뭐죠? 맨 마지막에 있던 종가. 물론 종가가 17시에도 18시에도 변동이 없을 수 있죠. 400원 400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종가를 뚝 잘랐어. 나머지는 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만약에 캔들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정도 와야 되죠. 예. 이렇게 양봉 캔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시가였을 때하고 종가였을 때 그래프가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얘기는 좀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 만들고 보니까 얘 지금 어떤 그림이에요? 딱 보니까 힘이 있는 혹시 제 전 동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힘이 있는 상승 캔들이죠. 예, 힘이 있는 상승 캔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다음 캔들 뭐 양봉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예. 어쨌든 여기에서 나일대의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시가나 종가가 어떻게 끝마치냐에 따라서 뭐 힘이 있는 상승 캔들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음봉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겠죠.
그래서 캔들의 생성 원리에 관련된 걸 뭐 이건 이런 캔들 말고 저런 캔들 또 뭐 여러 가지 캔들이 있지만 이제 캔들을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구나. 아마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신 분은 별로 없을 거라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초보자분들한테 좀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고민을 한 게 이건데 뭐 이게 겨우 이거에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저는 나름 고민한 겁니다. 저 고민했는데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얘기 조금만 들어볼까 합니다. 왜 주식을 하시면서 원래 이제 우리가 주식 차트 이런 분석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아마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인가 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 분석. 차트를 분석함에 있어서 내가 과연 어디서 주식이라고 치면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적 분석.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라면, 뭐, 가령 어떤,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해야죠. 근데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뭐, 재무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라고 하죠. 앞으로, 그 회사가 어떤 가치를 가져서 얼마큼 정도인지 우리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이 회사는 실적이 얼마나 좀 좋은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을 얼마를 갖고 지금 운영을 하는지 등등등 많죠. 그런 것들을 갖고서 분석을 하는 게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은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차트만 보고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해서 매매를 정리하는 이제 기술적 분석만 하는데 제가 기술적 분석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저도 기본적 분석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가령 어떤 회사가 실적이 너무 좋아.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또 오르지도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주식하면서도 안 보는 게 있죠. 뭘 안 봅니까? 예, 거래량. 물론 제 생각에 거래량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주식 회사마다 제가 이제 주식을 별로 안 해봐서 뭐 잘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긴 한데, 거래량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어. 막 매도 물량이 막 팍팍팍 나왔어. 그럼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긴 한데, 근데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상승하기도 해요. 그쵸?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래량도 안 보는 겁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긴 있어요. 근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도 해봤고, 뉴스 트레이딩이라는 것도 해봤고, 어, 나름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끌어다가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됐으면 이걸 했겠죠. 물론 이걸 두 가지 다 같이 가면 좋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자꾸 드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이 뉴스 봐봐야 뉴스에서 나오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에 관련된 제가 무슨 회계학과를 나오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뭐 재무제표를 봤더니 뭐 되게 탄탄해. 근데 그거 정말 팩트만 갖고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게 팩트가 맞을까요? 저 사실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비밀 장부를 왜 만들어요? 그게 정말 팩트라면.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응? 그런 회사라면 비밀정보 같은 걸 왜 만듭니까? 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뭐 뒷주머니 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래서 뭐 무조건 매스컴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뭐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가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좀 올라올 것 같다.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물론 영향을 미치긴 하죠.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 뭐 트럼프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사과 농사를 졌어요. 사과 농사를 졌는데, 원래 이 사과 농사, 그러니까 사과의 가격이 개당 1,000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이 판매자나 소비자나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00원. 1,000원인데, 이 1,000원이 그러니까 농부가 사과를 농사를 져서 개당 1,000원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이 유통하는 업체가 만약에 예를 들은 거예요. 전면 파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농부가 시장에다가, 뭐 한두 번은 뭐 자가용을 이용하던 내가 갖고 있던 트럭을 이용하던 한두 번 정도는 시장에다가 배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이 사과를 한 개, 두 개 팔진 않잖아요. 뭐 몇십 박스, 몇백 박스를 판매할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가수원을 운영해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모릅니다.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보자고. 근데 이 유통이 예를 들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냐면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갑자기 트럼프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려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차피 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타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유통업계가 파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안 되니까 파업을 하겠죠. 아니면 어떤 뭐 복지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파업을 하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왜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영향을 받지? 그래서 이 트럼프 때문에 영향을 받을 때에는 이 1,000원이었던 사과 하나가 이게 원래 적정 가격이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뭐 예를 들어서 1,2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200원. 그러면 사과를 사 먹는 국민들은 원래는 1,000원에 먹어야 되는 거를 지금 200원을 더 주고 먹는 거예요. 그쵸? 누구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뭐 발언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산업의 유통에 관련된 산업에 피해가 있어서 맞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발표한 것 때문에 1,200원으로 오른 거네요, 그죠? 뭔가로 어떤 발표를 했던 어떤 경제적인 어떤 토론을 했던 그쵸? 우리가 트럼프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1,200원으로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사과를 먹기 위해서는 조금 사재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물론 영향을 전혀 안 미칠 수는 없어요. 안 미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냥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거는 사기업들한테만 맡길 문제는 아니다. 자, 이 유통에 관련된 건 정부가 나서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정부에서 유통을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우체국 택배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일단 한시적이라도 정상 가격으로 물가를 오른 걸 잡으려고 우체국 택배를 이용을 해서 유통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가격이 또 떨어지겠죠? 다시 1,000원인 적정 가격 떨어질 거예요. 그럼 정부가 움직여서 1,000원을 떨어질 수도 있겠죠.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했어도. 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거든지. 어떤 거든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정상인데, 무조건 트럼프가 어떤 말을, 어떤 발언을 했고, 경제적으로 어떤 토론을 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얘기한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요즘 같은 뭐 중국을 겨냥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타격이 우리한테 오더라. 그래서 이런 가격이 이렇게 바뀌더라.
이건 예측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어떠냐면 정부가 개입을 안 하더라도 이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돼. 그럼 또 다른 어떤 민간 기업이 또 그걸 해요. 누군가 나선다는 얘기죠. 멍청하게 쳐다만 보고 있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1200원에 팔 걸 여기서 뭔가 수수료를 띄어고 1100원에만 팔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사 먹을 때의 소비자가는 1000원이어야 되는 건데 트럼프가 말한 바람에 정부가 개입을 안 해서 민간이 움직이다 보니까 1100원에 사 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가격이 올랐다. 이거는 제가 이제 1100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민간 기업들이 많아졌어.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격 형성이 되는 건 농부하고 그 첨가물 시장 뭐 이런 데에서 실제로 이미 가격이 결정이 다 돼요. 물론 그런 가격이 결정되기 위한 뭐 유통 어떤 업체라든지 민간 업체라든지 트럼프의 발언이라든지 정부가 개입을 했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긴 한데 이런 요소들 때문에 갑자기 뭐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실제로 우리가 사과를 사 먹는 행위를 했을 때, 판매를 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때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캔들이에요. 캔들이 가격을 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뭐 보조지표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보조지표가 나쁘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로 해서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정말 재미를 못 봤어요. 저도 별짓, 나름 별짓 진짜 고민해가면서, 수치 바꿔가면서, 뭐 또 수식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런 것도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답이 아니더라라는 걸 깨달았죠. 그러면 내가 과연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나온 게 바로 정고점, 전저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과연 내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매매를 할까? 어? 세력은 기본적으로 개미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털 수 있을까? 올바른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 결국엔 가격이 중요하구나. 그럼 가격을 나타내는 게 뭐지? 아 그렇구나 캔들이구나. 그러면 캔들을 올바로 아는 게 중요하겠구나. 물론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래서 제가 큰 흐름 한 겁니다. 결국 이런 캔들군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알아야 앞으로의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시나리오가 나와주는 거죠. 생각보다 제가 좀 썰이 길었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캔들 차트를 잘 봐야 된다. 뭐 결론은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하다. 캔들 생성이 왜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 힘있는 상승 캔들을 얘기를 하며 그런 것들이 결국엔 가격에서 나온다. 그 가격을 결정짓는 건 캔들이다. 라는 거죠. 오늘도 하여튼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투하는 그날까지 이 영상은 쭉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